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대입 개편안으로 수능 강화책을 꺼내면서 전북 교육계에는 찬반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수능 축소를 주장해온 전북교육청의 경우 즉각 반발하고 나서 정부 정책과 마찰도 예상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논란의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해 정부는 수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면서 수능 문제라든가 절대평가 문제를 저희 교육부에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전북교육청은 당장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줄곧 수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혁신학교 등 공교육 강화에 공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현행 입시제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을 나왔기 때문에 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신 절대평가나 고교학점제 역시 차기 정부로 미룸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학교혁신 정책도 제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 수능교육 강화에 대한 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전북교육청이 이를 현실로 인정하고 공교육과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수능 학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교육청의 학력을 바라보는 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수능 확대 정책에 전북교육청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수능에 대한 현장의 요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로 미투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도내에서도 잇따라 성추문이 터져나오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 당국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여성 연극 배우의 고백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전북 지역의 미투 운동. 당시 여성 배우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했던 극단의 전 대표를 시작으로 전주대 박모 교수 등 도내 연극계에서만 3명의 유력 인사가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극단 대표와 박 교수 등 2명의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에 혐의가 일부 확인이 돼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마무리 단계라고는 밝혔지만 기소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거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4월달에 송치됐으니까 마무리는 해야죠. 그건 모르죠. 수사 결론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수사가 늘어지자 도내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가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당국의 객관적인 태도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해서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안정감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가해자가 처벌되는 환경을 보아야만 가능합니다. 미투 판결 1호로 주목받은 안 전 지사의 재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도내 미투 사건들의 수사와 처벌 과정에도 또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도심 가로수들도 기력을 잃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나 어린 나무 할 것 없이 더위와 가뭄 속에 줄줄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쉼없이 올라오는 아스팔트 옆의 가로수. 여름이면 푸른 잎을 힘껏 펼쳐 보이던 나무들이 올해는 유독 힘이 없고 늘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잎이 낙엽처럼 짙은 갈색으로 타들어가 있고 나무 한 그루가 그대로 말라 죽은 나무도 보입니다. 천변을 따라 식재된 키가 작은 철쭉들은 보이는 족족 잎이 말라 있어 살짝만 움켜쥐어도 힘없이 바스러집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있지만 살아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활착된 지 오래된 나무도 물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갈변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급수차를 동원해 물을 주고 있지만 최근 한두 차례 내린 소나기 외엔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단단하게 굳어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흘러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전주시는 임대차 등 모두 12대의 급수차를 동원해 매일 100톤이 넘는 물을 주고 있지만 구석구석의 나무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으로선 가로수가 얼마나 죽었는지 파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위가 지나면은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그 고사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나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가로수 잎을 갉아먹는 병해충인 벚나무 흰불나방의 번식도 왕성해져 가로수들이 이중으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 지역 4개 공원에 진드기와 모기맥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충 기피제 분사기가 설치됐습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은파 호수공원을 비롯해 월명공원, 청암산, 군봉공원 등 4곳에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환경 기피제는 1회 분사 시 서너 시간 동안 해충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도내 취업자 수는 92만 7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천 명 감소해 고용률이 59.1%에 그쳤습니다. 실업자는 6천 명 늘어난 2만 1,000명으로 집계돼 실업률은 2.2%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도소매, 음식, 숙박업 종사자의 실직이 많았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금 운용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어제 서울에서 공천회를 열고 고령화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질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급여제도 개선과 장기투자 목표 재설정 등 다양한 보완책을 제안했는데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서울 사무소 활성화도 거론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을 우리 시각으로 재해석한 연극 한여름밤의 꿈이 오늘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야간 개장 문화 행사로 오늘 가족 뮤지컬 어린이캣을 선보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서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별별마당 전통시장 버스킹 첫 공연이 오늘 군산 공설시장 청년몰에서 펼쳐집니다.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은 오늘부터 염색장인 이경란 작가 초대전을 선보입니다. 제2회 새만금 노머드 페스티벌이 내일까지 새만금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필봉 마을 굿 축제가 내일까지 임실군 강진면 필봉 농악전수관에서 열립니다.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 오늘 천체 관측 등이 마련된 제18회 별나라 여행축제를 진행합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늘과 내일 예술창작공간 동문길 60에서 동문 캠핑장을 주제로 동문예술장터를 진행합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오늘 전주대학교에서 대입 수시 지원 전략 입시 설명회를 갖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는 한낮에는 30도를 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으나 아침 저녁으로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34도, 임실 32도, 동부권은 무주 32도, 장수 30도, 서해안권은 군산과 김제 33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